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당신의 삶에 나타나 온 세상의 사랑을 다 주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잠시도 눈을 떼지 못하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을 가장 혹독하게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트집잡고 어제는 칭찬했던 행동을 오늘은 비난하며 당신을 혼란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습니다. 나는 과연 좋은 사람일까? 나쁜 사람일까?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일까? 끝없는 혼란 속에서 당신은 모욕적인 말을 참고 상처를 견디며 눈물을 삼킵니다. 혹시라도 이 사람이 나를 떠날까 봐 두려워서 그 고통의 그늘 아래 모든 것을 감내합니다. 어쩌면 이게 원래 인생의 모습일지도 모른다고, 사랑이란 원래 이렇게 싸우고 상처 주면서도 함께하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당신의 영혼은 하루하루 부서져 내리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이 이야기가 당신의 이야기처럼 들린다면 당신은 아마도 트라우마 본딩의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트라우마 본딩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트라우마 본딩이란 무엇인지, 그 반복되는 고통의 순환고리는 어떻게 생겨나는지, 원인과 초기 징후는 무엇이며, 마침내 이 굴레를 끊고 온전한 나 자신으로 돌아올 방법은 무엇인지, 그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현실을 직시하게 할 힘을 줄 것입니다. 이미 당신의 마음은 많이 지쳐 있을 겁니다. 이제는 치유가 필요합니다. 잠시 편안하게 호흡하며 당신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갖겠다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트라우마 본딩의 순환고리는 보통 이렇게 시작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상화, 그리고 사랑폭탄의 단계입니다. 관계가 시작될 때 상대방은 당신에게 상상 이상의 사랑을 쏟아붓습니다. 당신에게 모든 시간을 할애하고 끊임없이 관심을 표현하며 당신의 사소한 부분까지 칭찬합니다. 마치 당신을 세상의 중심에 놓은 것처럼 완벽하게 대우하죠. 작은 칭찬부터 시작해 선물 공세, 모든 시간을 당신에게 맞추는 행동까지. 물론 모든 관계의 시작은 따뜻하고 다정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누군가를 학대하고 조종하려는 사람들은 단순히 사랑을 표현하는 수준을 넘어 말 그대로 사랑을 폭탄처럼 쏟아붓습니다. 당신이 평생 받아보지 못한 관심과 애정을 퍼부어 이 사람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모든 파괴적인 관계는 이렇게 달콤한 사랑의 가면을 쓰고 시작됩니다. 그러다 두 번째 단계, 평가절하의 단계가 찾아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이제 당신을 비난하고 흠잡고 모욕적인 말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인가? 라는 자기의심에 빠지게 됩니다. 어제까지 당신에게 쏟아지던 모든 관심과 칭찬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당신은 극심한 고통과 혼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방금 전까지 나에게 천사처럼 굴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악마처럼 돌변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경험이라 상황을 제대로 처리하고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당신은 완전히 혼란에 빠져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지도 상대에게 맞서지도 못합니다. 그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 본격적인 학대의 단계가 옵니다. 언어폭력을 넘어 신체적인 폭력이 가해지기도 하고 당신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시키려 합니다.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으로 그 사람이 당신을 통제하고 무너뜨릴 수 있는 모든 수단이 동원됩니다. 이러한 학대는 남성만이 가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성이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접해온 많은 사례에서는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가 더 많았지만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든 트라우마 본딩의 덫에 걸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화해와 사과의 단계입니다. 극심한 학대 끝에 모욕감과 상처만 남은 당신에게 그 사람은 갑자기 다가와 용서를 빕니다. 그리고 그럴듯한 이유를 댑니다. 순간 너무 화가 나서 그랬어. 요즘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어. 원래 내 모습은 이런 게 아니라는 거 알잖아. 그는 자신의 행동이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모든 것을 다시 바로잡으려는 듯 행동합니다. 이 단계가 오면 다섯 번째 단계인 평온한 시기, 이른바 허니문 단계가 찾아옵니다. 일시적으로 모든 갈등이 사라지고 극도로 긴장했던 당신의 신경계는 안정을 찾습니다. 당신은 생각합니다. 그래, 순간적인 실수였을 거야.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랬던 거야. 이 사람은 나를 이렇게나 사랑하잖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가끔 화를 낼 수도 있는 법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혼란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 순환은 계속됩니다. 잠시 평온한 시기를 보내고 나면 며칠간 다시 사랑폭탄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또다시 당신을 평가절하하고 비난하기 시작하고 갑작스러운 학대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또다시 화해와 사과, 그리고 짧은 평온. 이 끔찍한 굴레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고통스러운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간헐적 강화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학대만 당한다면 떠나기 쉽겠지만 그들은 중간중간에 아주 달콤한 보상을 던져줍니다. 이따금씩 주어지는 사랑과 애정 때문에 당신은 이 사람이 학대자인지 나르시시스트인지 아니면 그저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인지 판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극과 극을 오가는 경험 속에서 길을 잃는 것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은 어린 시절 채워지지 않은 결핍입니다. 어릴 적 부모에게 충분한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고 나의 존재를 인정해주길 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 속에서 고통을 받더라도 이따금씩 주어지는 그 사랑의 순간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 짧은 순간이 나의 오랜 결핍을 채워주는 것 같아 그 끔찍한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낮은 자존감 또한 큰 원인입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를 나는 이런 고통을 당해도 싸다고 느끼거나 이 사람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자신의 가치를 보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의존해야만 가치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역시 당신을 올가맵니다. 만약 내가 나 자신을 위해 목소리를 내면 이 사람이 나를 버릴 것이라는 두려움. 어쩌면 이 두려움은 당신의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혼자가 될 것이라는 공포 때문에 당신은 침묵하고 순응하며 고통의 순환 속에 머무릅니다. 상대방에 의한 고립도 문제입니다. 그들은 사랑폭탄을 퍼붓는 시기에 당신을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교묘하게 떼어놓습니다. 당신에게는 아무런 지지 기반이 남아있지 않게 되고 혼자라는 생각에 갇혀 과감한 결정을 내릴 용기를 잃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스라이팅입니다. 가스라이팅은 상대방이 당신의 현실 감각을 무너뜨리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어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믿게 만드는 심리적 조작입니다. 내가 그렇게 행동했잖아. 내 기억이 잘못된 거야. 와 같은 말을 반복하며 당신의 자신감을 파괴하고 결국 당신 스스로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믿게 만듭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져 트라우마 본딩이 형성됩니다. 당신은 매일 상처받고 감정이 짓밟히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학대당하면서도 그 관계를 떠나지 못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트라우마 본딩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트라우마 본딩에 빠져 있다는 초기 징후는 무엇일까요? 첫째, 그 사람이 당신에게 상처를 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그에게 중독된 것처럼 느낍니다. 그가 당신을 아프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가 없으면 불안하고 초조해집니다. 마치 마약처럼 고통을 주지만 끊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둘째,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그의 행동을 변호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당신은 아니야,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날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어라며 그를 감싸고 옹호합니다. 셋째, 그의 잘못된 대우에 대해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더 잘 이해했어야 했는데,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 사람이 화가 난 거야 라며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립니다. 어쩌면 당신의 운명이 엉망이라서 당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그가 아주 조금만 친절하게 대해주면 당신은 엄청난 안도감과 행복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야라는 환상에 빠져듭니다. 잠시 찾아온 평화가 영원할 것이라고 믿어버립니다. 다섯째, 아무리 큰 배신과 모욕을 당해도 계속해서 기회를 줍니다. 당신에게 끊임없이 트라우마를 안겨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를 떠나지 못하고 그에게 묶여 있습니다. 여섯째, 학대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없으면 공허하고 불안하다고 느낍니다. 당신은 감정적으로 그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비록 그가 학대자일지라도 다른 세상보다는 그 사람 곁이 더 안전하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덫에 걸린 것 같다고 느끼지만 떠날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해 혼란스러워합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알지만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 의존, 지지 시스템의 부재 등 여러 이유가 얽혀 있어 빠져나갈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만약 이 징후들 중 당신의 이야기가 있다면 이제는 이 지독한 고리를 끊어낼 시간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이 패턴의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세요.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학대이며 상대방의 문제이고 폭력입니다. 사랑하니까 그럴 수 있다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존중을 기반으로 합니다. 파트너가 실수를 하더라도 모욕하고 싸우는 대신 차분하게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합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인지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노 콘택트, 즉 모든 접촉을 차단하세요. 그 사람을 차단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완전히 단절해야 합니다. 만약 부부 관계처럼 현실적으로 완전한 차단이 어렵다면 접촉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연인 관계라면 모든 소통 채널을 차단하고 공동의 친구 모임도 당분간 피하는 등 당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 현실과 다시 연결되세요. 당신 내면의 환상에서 벗어나 그 사람이 학대자이며 당신에게 끔찍한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당신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강제로 잘못한 사람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더 이상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이제는 당신 자신을 보호해야 할 때입니다. 네 번째, 당신의 지지 시스템을 재건하세요. 그 사람은 당신의 주변 관계를 모두 망가뜨렸을 겁니다. 이제 다시 친구나 가족을 만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만약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다면
점차 경제적으로 자립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모든 면에서 당신을 지지해줄 당신만의 세상을 다시 구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트라우마 전문 상담이나 인지행동 치료 등은 당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겪은 고통은 당신 혼자 감당하기에 너무나 큽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자신을 되찾기 위한 가장 용감한 선택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으며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 온전한 당신의 삶을 되찾을 힘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 첫걸음을 내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거나 주변에 힘들어하는 누군가가 떠오른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관심과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어둠 속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통해 무엇을 깨닫고 배웠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서로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될 것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오늘이 그리고 내일이 부디 평안하기를.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당신의 삶에 나타나 온 세상의 사랑을 다 주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잠시도 눈을 떼지 못하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을 가장 혹독하게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트집잡고 어제는 칭찬했던 행동을 오늘은 비난하며 당신을 혼란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습니다. 나는 과연 좋은 사람일까? 나쁜 사람일까?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일까? 끝없는 혼란 속에서 당신은 모욕적인 말을 참고 상처를 견디며 눈물을 삼킵니다. 혹시라도 이 사람이 나를 떠날까 봐 두려워서 그 고통의 그늘 아래 모든 것을 감내합니다. 어쩌면 이게 원래 인생의 모습일지도 모른다고, 사랑이란 원래 이렇게 싸우고 상처 주면서도 함께하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당신의 영혼은 하루하루 부서져 내리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이 이야기가 당신의 이야기처럼 들린다면 당신은 아마도 트라우마 본딩의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트라우마 본딩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트라우마 본딩이란 무엇인지, 그 반복되는 고통의 순환고리는 어떻게 생겨나는지, 원인과 초기 징후는 무엇이며, 마침내 이 굴레를 끊고 온전한 나 자신으로 돌아올 방법은 무엇인지, 그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현실을 직시하게 할 힘을 줄 것입니다. 이미 당신의 마음은 많이 지쳐 있을 겁니다. 이제는 치유가 필요합니다. 잠시 편안하게 호흡하며 당신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갖겠다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트라우마 본딩의 순환고리는 보통 이렇게 시작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상화, 그리고 사랑폭탄의 단계입니다. 관계가 시작될 때 상대방은 당신에게 상상 이상의 사랑을 쏟아붓습니다. 당신에게 모든 시간을 할애하고 끊임없이 관심을 표현하며 당신의 사소한 부분까지 칭찬합니다. 마치 당신을 세상의 중심에 놓은 것처럼 완벽하게 대우하죠. 작은 칭찬부터 시작해 선물 공세, 모든 시간을 당신에게 맞추는 행동까지. 물론 모든 관계의 시작은 따뜻하고 다정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누군가를 학대하고 조종하려는 사람들은 단순히 사랑을 표현하는 수준을 넘어 말 그대로 사랑을 폭탄처럼 쏟아붓습니다.
당신이 평생 받아보지 못한 관심과 애정을 퍼부어 이 사람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모든 파괴적인 관계는 이렇게 달콤한 사랑의 가면을 쓰고 시작됩니다. 그러다 두 번째 단계, 평가절하의 단계가 찾아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이제 당신을 비난하고 흠잡고 모욕적인 말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인가? 라는 자기의심에 빠지게 됩니다. 어제까지 당신에게 쏟아지던 모든 관심과 칭찬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당신은 극심한 고통과 혼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방금 전까지 나에게 천사처럼 굴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악마처럼 돌변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경험이라 상황을 제대로 처리하고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당신은 완전히 혼란에 빠져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지도 상대에게 맞서지도 못합니다. 그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 본격적인 학대의 단계가 옵니다. 언어폭력을 넘어 신체적인 폭력이 가해지기도 하고 당신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시키려 합니다.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으로 그 사람이 당신을 통제하고 무너뜨릴 수 있는 모든 수단이 동원됩니다. 이러한 학대는 남성만이 가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성이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접해온 많은 사례에서는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가 더 많았지만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든 트라우마 본딩의 덫에 걸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화해와 사과의 단계입니다. 극심한 학대 끝에 모욕감과 상처만 남은 당신에게 그 사람은 갑자기 다가와 용서를 빕니다. 그리고 그럴듯한 이유를 댑니다. 순간 너무 화가 나서 그랬어. 요즘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어. 원래 내 모습은 이런 게 아니라는 거 알잖아. 그는 자신의 행동이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모든 것을 다시 바로잡으려는 듯 행동합니다. 이 단계가 오면 다섯 번째 단계인 평온한 시기, 이른바 허니문 단계가 찾아옵니다. 일시적으로 모든 갈등이 사라지고 극도로 긴장했던 당신의 신경계는 안정을 찾습니다. 당신은 생각합니다. 그래, 순간적인 실수였을 거야.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랬던 거야. 이 사람은 나를 이렇게나 사랑하잖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가끔 화를 낼 수도 있는 법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혼란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 순환은 계속됩니다. 잠시 평온한 시기를 보내고 나면 며칠간 다시 사랑폭탄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또다시 당신을 평가절하하고 비난하기 시작하고 갑작스러운 학대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또다시 화해와 사과, 그리고 짧은 평온. 이 끔찍한 굴레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고통스러운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간헐적 강화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학대만 당한다면 떠나기 쉽겠지만 그들은 중간중간에 아주 달콤한 보상을 던져줍니다. 이따금씩 주어지는 사랑과 애정 때문에 당신은 이 사람이 학대자인지 나르시시스트인지 아니면 그저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인지 판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극과 극을 오가는 경험 속에서 길을 잃는 것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은 어린 시절 채워지지 않은 결핍입니다. 어릴 적 부모에게 충분한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고 나의 존재를 인정해주길 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 속에서 고통을 받더라도 이따금씩 주어지는 그 사랑의 순간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 짧은 순간이 나의 오랜 결핍을 채워주는 것 같아 그 끔찍한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낮은 자존감 또한 큰 원인입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를 나는 이런 고통을 당해도 싸다고 느끼거나 이 사람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자신의 가치를 보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의존해야만 가치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역시 당신을 올가맵니다. 만약 내가 나 자신을 위해 목소리를 내면 이 사람이 나를 버릴 것이라는 두려움. 어쩌면 이 두려움은 당신의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혼자가 될 것이라는 공포 때문에 당신은 침묵하고 순응하며 고통의 순환 속에 머무릅니다. 상대방에 의한 고립도 문제입니다. 그들은 사랑폭탄을 퍼붓는 시기에 당신을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교묘하게 떼어놓습니다. 당신에게는 아무런 지지 기반이 남아있지 않게 되고 혼자라는 생각에 갇혀 과감한 결정을 내릴 용기를 잃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스라이팅입니다. 가스라이팅은 상대방이 당신의 현실 감각을 무너뜨리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어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믿게 만드는 심리적 조작입니다. 내가 그렇게 행동했잖아. 내 기억이 잘못된 거야. 와 같은 말을 반복하며 당신의 자신감을 파괴하고 결국 당신 스스로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믿게 만듭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져 트라우마 본딩이 형성됩니다. 당신은 매일 상처받고 감정이 짓밟히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학대당하면서도 그 관계를 떠나지 못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트라우마 본딩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트라우마 본딩에 빠져 있다는 초기 징후는 무엇일까요? 첫째, 그 사람이 당신에게 상처를 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그에게 중독된 것처럼 느낍니다. 그가 당신을 아프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가 없으면 불안하고 초조해집니다. 마치 마약처럼 고통을 주지만 끊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둘째,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그의 행동을 변호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당신은 아니야.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날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어라며 그를 감싸고 옹호합니다. 셋째, 그의 잘못된 대우에 대해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더 잘 이해했어야 했는데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 사람이 화가 난 거야라며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립니다. 어쩌면 당신의 운명이 엉망이라서 당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그가 아주 조금만 친절하게 대해주면 당신은 엄청난 안도감과 행복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야라는 환상에 빠져듭니다. 잠시 찾아온 평화가 영원할 것이라고 믿어버립니다. 다섯째, 아무리 큰 배신과 모욕을 당해도 계속해서 기회를 줍니다. 당신에게 끊임없이 트라우마를 안겨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를 떠나지 못하고 그에게 묶여 있습니다. 여섯째, 학대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없으면 공허하고 불안하다고 느낍니다. 당신은 감정적으로 그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비록 그가 학대자일지라도 다른 세상보다는 그 사람 곁이 더 안전하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덫에 걸린 것 같다고 느끼지만 떠날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해 혼란스러워합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알지만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 의존, 지지 시스템의 부재 등 여러 이유가 얽혀 있어 빠져나갈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만약 이 징후들 중 당신의 이야기가 있다면 이제는 이 지독한 고리를 끊어낼 시간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이 패턴의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세요.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학대이며 상대방의 문제이고 폭력입니다. 사랑하니까 그럴 수 있다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존중을 기반으로 합니다. 파트너가 실수를 하더라도 모욕하고 싸우는 대신 차분하게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합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인지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노 콘택트, 즉 모든 접촉을 차단하세요. 그 사람을 차단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완전히 단절해야 합니다. 만약 부부 관계처럼 현실적으로 완전한 차단이 어렵다면 접촉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연인 관계라면 모든 소통 채널을 차단하고 공동의 친구 모임도 당분간 피하는 등 당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 현실과 다시 연결되세요. 당신 내면의 환상에서 벗어나 그 사람이 학대자이며 당신에게 끔찍한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당신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강제로 잘못한 사람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더 이상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이제는 당신 자신을 보호해야 할 때입니다. 네 번째, 당신의 지지 시스템을 재건하세요. 그 사람은 당신의 주변 관계를 모두 망가뜨렸을 겁니다. 이제 다시 친구나 가족을 만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만약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다면 점차 경제적으로 자립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모든 면에서 당신을 지지해줄 당신만의 세상을 다시 구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트라우마 전문 상담이나 인지행동 치료 등은 당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겪은 고통은 당신 혼자 감당하기에 너무나 큽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자신을 되찾기 위한 가장 용감한 선택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으며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 온전한 당신의 삶을 되찾을 힘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 첫걸음을 내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거나 주변에 힘들어하는 누군가가 떠오른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관심과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어둠 속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통해 무엇을 깨닫고 배웠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서로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될 것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오늘이 그리고 내일이 부디 평안하기를.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당신의 삶에 나타나 온 세상의 사랑을 다 주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잠시도 눈을 떼지 못하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을 가장 혹독하게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트집잡고 어제는 칭찬했던 행동을 오늘은 비난하며 당신을 혼란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습니다. 나는 과연 좋은 사람일까? 나쁜 사람일까?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일까? 끝없는 혼란 속에서 당신은 모욕적인 말을 참고 상처를 견디며 눈물을 삼킵니다. 혹시라도 이 사람이 나를 떠날까 봐 두려워서 그 고통의 그늘 아래 모든 것을 감내합니다. 어쩌면 이게 원래 인생의 모습일지도 모른다고, 사랑이란 원래 이렇게 싸우고 상처 주면서도 함께하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당신의 영혼은 하루하루 부서져 내리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이 이야기가 당신의 이야기처럼 들린다면 당신은 아마도 트라우마 본딩의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트라우마 본딩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트라우마 본딩이란 무엇인지,
그 반복되는 고통의 순환고리는 어떻게 생겨나는지, 원인과 초기 징후는 무엇이며, 마침내 이 굴레를 끊고 온전한 나 자신으로 돌아올 방법은 무엇인지 그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현실을 직시하게 할 힘을 줄 것입니다. 이미 당신의 마음은 많이 지쳐 있을 겁니다. 이제는 치유가 필요합니다. 잠시 편안하게 호흡하며 당신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갖겠다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트라우마 본딩의 순환고리는 보통 이렇게 시작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상화, 그리고 사랑폭탄의 단계입니다. 관계가 시작될 때 상대방은 당신에게 상상 이상의 사랑을 쏟아붓습니다. 당신에게 모든 시간을 할애하고 끊임없이 관심을 표현하며 당신의 사소한 부분까지 칭찬합니다. 마치 당신을 세상의 중심에 놓은 것처럼 완벽하게 대우하죠. 작은 칭찬부터 시작해 선물 공세, 모든 시간을 당신에게 맞추는 행동까지. 물론 모든 관계의 시작은 따뜻하고 다정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누군가를 학대하고 조종하려는 사람들은 단순히 사랑을 표현하는 수준을 넘어 말 그대로 사랑을 폭탄처럼 쏟아붓습니다. 당신이 평생 받아보지 못한 관심과 애정을 퍼부어 이 사람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모든 파괴적인 관계는 이렇게 달콤한 사랑의 가면을 쓰고 시작됩니다. 그러다 두 번째 단계, 평가절하의 단계가 찾아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이제 당신을 비난하고 흠잡고 모욕적인 말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인가? 라는 자기의심에 빠지게 됩니다. 어제까지 당신에게 쏟아지던 모든 관심과 칭찬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당신은 극심한 고통과 혼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방금 전까지 나에게 천사처럼 굴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악마처럼 돌변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경험이라 상황을 제대로 처리하고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당신은 완전히 혼란에 빠져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지도 상대에게 맞서지도 못합니다. 그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 본격적인 학대의 단계가 옵니다. 언어폭력을 넘어 신체적인 폭력이 가해지기도 하고 당신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시키려 합니다.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으로 그 사람이 당신을 통제하고 무너뜨릴 수 있는 모든 수단이 동원됩니다. 이러한 학대는 남성만이 가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성이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접해온 많은 사례에서는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가 더 많았지만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든 트라우마 본딩의 덫에 걸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화해와 사과의 단계입니다. 극심한 학대 끝에 모욕감과 상처만 남은 당신에게 그 사람은 갑자기 다가와 용서를 빕니다. 그리고 그럴듯한 이유를 댑니다. 순간 너무 화가 나서 그랬어. 요즘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어. 원래 내 모습은 이런 게 아니라는 거 알잖아. 그는 자신의 행동이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모든 것을 다시 바로잡으려는 듯 행동합니다. 이 단계가 오면 다섯 번째 단계인 평온한 시기, 이른바 허니문 단계가 찾아옵니다. 일시적으로 모든 갈등이 사라지고 극도로 긴장했던 당신의 신경계는 안정을 찾습니다. 당신은 생각합니다. 그래, 순간적인 실수였을 거야.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랬던 거야. 이 사람은 나를 이렇게나 사랑하잖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가끔 화를 낼 수도 있는 법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혼란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 순환은 계속됩니다. 잠시 평온한 시기를 보내고 나면 며칠간 다시 사랑폭탄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또다시 당신을 평가절하하고 비난하기 시작하고 갑작스러운 학대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또다시 화해와 사과, 그리고 짧은 평온. 이 끔찍한 굴레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고통스러운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간헐적 강화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학대만 당한다면 떠나기 쉽겠지만 그들은 중간중간에 아주 달콤한 보상을 던져줍니다. 이따금씩 주어지는 사랑과 애정 때문에 당신은 이 사람이 학대자인지 나르시시스트인지 아니면 그저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인지 판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극과 극을 오가는 경험 속에서 길을 잃는 것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은 어린 시절 채워지지 않은 결핍입니다. 어릴 적 부모에게 충분한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고 나의 존재를 인정해주길 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 속에서 고통을 받더라도 이따금씩 주어지는 그 사랑의 순간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 짧은 순간이 나의 오랜 결핍을 채워주는 것 같아 그 끔찍한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낮은 자존감 또한 큰 원인입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를 나는 이런 고통을 당해도 싸다고 느끼거나 이 사람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자신의 가치를 보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의존해야만 가치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역시 당신을 올가맵니다. 만약 내가 나 자신을 위해 목소리를 내면 이 사람이 나를 버릴 것이라는 두려움. 어쩌면 이 두려움은 당신의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혼자가 될 것이라는 공포 때문에 당신은 침묵하고 순응하며 고통의 순환 속에 머무릅니다. 상대방에 의한 고립도 문제입니다. 그들은 사랑폭탄을 퍼붓는 시기에 당신을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교묘하게 떼어놓습니다. 당신에게는 아무런 지지 기반이 남아있지 않게 되고 혼자라는 생각에 갇혀 과감한 결정을 내릴 용기를 잃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스라이팅입니다. 가스라이팅은 상대방이 당신의 현실 감각을 무너뜨리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어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믿게 만드는 심리적 조작입니다. 내가 그렇게 행동했잖아. 내 기억이 잘못된 거야 와 같은 말을 반복하며 당신의 자신감을 파괴하고 결국 당신 스스로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믿게 만듭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져 트라우마 본딩이 형성됩니다. 당신은 매일 상처받고 감정이 짓밟히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학대당하면서도 그 관계를 떠나지 못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트라우마 본딩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트라우마 본딩에 빠져 있다는 초기 징후는 무엇일까요? 첫째, 그 사람이 당신에게 상처를 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그에게 중독된 것처럼 느낍니다. 그가 당신을 아프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가 없으면 불안하고 초조해집니다. 마치 마약처럼 고통을 주지만 끊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둘째,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그의 행동을 변호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당신은 아니야,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날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어라며 그를 감싸고 옹호합니다. 셋째, 그의 잘못된 대우에 대해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더 잘 이해했어야 했는데,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 사람이 화가 난 거야라며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립니다. 어쩌면 당신의 운명이 엉망이라서 당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그가 아주 조금만 친절하게 대해주면 당신은 엄청난 안도감과 행복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야라는 환상에 빠져듭니다. 잠시 찾아온 평화가 영원할 것이라고 믿어버립니다. 다섯째, 아무리 큰 배신과 모욕을 당해도 계속해서 기회를 줍니다. 당신에게 끊임없이 트라우마를 안겨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를 떠나지 못하고 그에게 묶여 있습니다. 여섯째, 학대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없으면 공허하고 불안하다고 느낍니다. 당신은 감정적으로 그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비록 그가 학대자일지라도 다른 세상보다는 그 사람 곁이 더 안전하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덫에 걸린 것 같다고 느끼지만 떠날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해 혼란스러워합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알지만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 의존, 지지 시스템의 부재 등 여러 이유가 얽혀 있어 빠져나갈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만약 이 징후들 중 당신의 이야기가 있다면 이제는 이 지독한 고리를 끊어낼 시간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이 패턴의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세요.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학대이며 상대방의 문제이고 폭력입니다. 사랑하니까 그럴 수 있다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존중을 기반으로 합니다. 파트너가 실수를 하더라도 모욕하고 싸우는 대신 차분하게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합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인지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노 콘택트, 즉 모든 접촉을 차단하세요. 그 사람을 차단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완전히 단절해야 합니다. 만약 부부 관계처럼 현실적으로 완전한 차단이 어렵다면 접촉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연인 관계라면 모든 소통 채널을 차단하고 공동의 친구 모임도 당분간 피하는 등 당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 현실과 다시 연결되세요. 당신 내면의 환상에서 벗어나 그 사람이 학대자이며 당신에게 끔찍한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당신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강제로 잘못한 사람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더 이상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이제는 당신 자신을 보호해야 할 때입니다. 네 번째, 당신의 지지 시스템을 재건하세요. 그 사람은 당신의 주변 관계를 모두 망가뜨렸을 겁니다. 이제 다시 친구나 가족을 만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만약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다면 점차 경제적으로 자립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모든 면에서 당신을 지지해줄 당신만의 세상을 다시 구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트라우마 전문 상담이나 인지행동 치료 등은 당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겪은 고통은 당신 혼자 감당하기에 너무나 큽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자신을 되찾기 위한 가장 용감한 선택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으며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 온전한 당신의 삶을 되찾을 힘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 첫걸음을 내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거나 주변에 힘들어하는 누군가가 떠오른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관심과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어둠 속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통해 무엇을 깨닫고 배웠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서로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될 것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오늘이 그리고 내일이 부디 평안하기를.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당신의 삶에 나타나 온 세상의 사랑을 다 주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잠시도 눈을 떼지 못하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을 가장 혹독하게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트집잡고 어제는 칭찬했던 행동을 오늘은 비난하며 당신을 혼란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습니다. 나는 과연 좋은 사람일까? 나쁜 사람일까?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일까? 끝없는 혼란 속에서 당신은 모욕적인 말을 참고 상처를 견디며 눈물을 삼킵니다. 혹시라도 이 사람이 나를 떠날까 봐 두려워서 그 고통의 그늘 아래 모든 것을 감내합니다. 어쩌면 이게 원래 인생의 모습일지도 모른다고, 사랑이란 원래 이렇게 싸우고 상처 주면서도 함께하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당신의 영혼은 하루하루 부서져 내리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이 이야기가 당신의 이야기처럼 들린다면 당신은 아마도 트라우마 본딩의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트라우마 본딩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트라우마 본딩이란 무엇인지, 그 반복되는 고통의 순환고리는 어떻게 생겨나는지, 원인과 초기 징후는 무엇이며, 마침내 이 굴레를 끊고 온전한 나 자신으로 돌아올 방법은 무엇인지, 그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현실을 직시하게 할 힘을 줄 것입니다. 이미 당신의 마음은 많이 지쳐 있을 겁니다. 이제는 치유가 필요합니다. 잠시 편안하게 호흡하며 당신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갖겠다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트라우마 본딩의 순환고리는 보통 이렇게 시작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상화, 그리고 사랑폭탄의 단계입니다. 관계가 시작될 때 상대방은 당신에게 상상 이상의 사랑을 쏟아붓습니다. 당신에게 모든 시간을 할애하고 끊임없이 관심을 표현하며 당신의 사소한 부분까지 칭찬합니다. 마치 당신을 세상의 중심에 놓은 것처럼 완벽하게 대우하죠. 작은 칭찬부터 시작해 선물 공세, 모든 시간을 당신에게 맞추는 행동까지. 물론 모든 관계의 시작은 따뜻하고 다정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누군가를 학대하고 조종하려는 사람들은 단순히 사랑을 표현하는 수준을 넘어 말 그대로 사랑을 폭탄처럼 쏟아붓습니다. 당신이 평생 받아보지 못한 관심과 애정을 퍼부어 이 사람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모든 파괴적인 관계는 이렇게 달콤한 사랑의 가면을 쓰고 시작됩니다. 그러다 두 번째 단계, 평가절하의 단계가 찾아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이제 당신을 비난하고 흠잡고 모욕적인 말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인가? 라는 자기의심에 빠지게 됩니다. 어제까지 당신에게 쏟아지던 모든 관심과 칭찬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당신은 극심한 고통과 혼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방금 전까지 나에게 천사처럼 굴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악마처럼 돌변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경험이라 상황을 제대로 처리하고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당신은 완전히 혼란에 빠져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지도 상대에게 맞서지도 못합니다. 그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 본격적인 학대의 단계가 옵니다. 언어폭력을 넘어 신체적인 폭력이 가해지기도 하고 당신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시키려 합니다.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으로 그 사람이 당신을 통제하고 무너뜨릴 수 있는 모든 수단이 동원됩니다. 이러한 학대는 남성만이 가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성이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접해온 많은 사례에서는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가 더 많았지만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든 트라우마 본딩의 덫에 걸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화해와 사과의 단계입니다. 극심한 학대 끝에 모욕감과 상처만 남은 당신에게 그 사람은 갑자기 다가와 용서를 빕니다. 그리고 그럴듯한 이유를 댑니다. 순간 너무 화가 나서 그랬어. 요즘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어. 원래 내 모습은 이런 게 아니라는 거 알잖아. 그는 자신의 행동이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모든 것을 다시 바로잡으려는 듯 행동합니다. 이 단계가 오면 다섯 번째 단계인 평온한 시기, 이른바 허니문 단계가 찾아옵니다. 일시적으로 모든 갈등이 사라지고 극도로 긴장했던 당신의 신경계는 안정을 찾습니다. 당신은 생각합니다. 그래, 순간적인 실수였을 거야.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랬던 거야. 이 사람은 나를 이렇게나 사랑하잖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가끔 화를 낼 수도 있는 법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혼란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 순환은 계속됩니다. 잠시 평온한 시기를 보내고 나면 며칠간 다시 사랑폭탄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또다시 당신을 평가절하하고 비난하기 시작하고 갑작스러운 학대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또다시 화해와 사과, 그리고 짧은 평온. 이 끔찍한 굴레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고통스러운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간헐적 강화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학대만 당한다면 떠나기 쉽겠지만 그들은 중간중간에 아주 달콤한 보상을 던져줍니다. 이따금씩 주어지는 사랑과 애정 때문에 당신은 이 사람이 학대자인지 나르시시스트인지 아니면 그저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인지 판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극과 극을 오가는 경험 속에서 길을 잃는 것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은 어린 시절 채워지지 않은 결핍입니다. 어릴 적 부모에게 충분한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고 나의 존재를 인정해주길 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 속에서 고통을 받더라도 이따금씩 주어지는 그 사랑의 순간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 짧은 순간이 나의 오랜 결핍을 채워주는 것 같아 그 끔찍한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낮은 자존감 또한 큰 원인입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를 나는 이런 고통을 당해도 싸다고 느끼거나 이 사람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자신의 가치를 보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의존해야만 가치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역시 당신을 올가맵니다. 만약 내가 나 자신을 위해 목소리를 내면 이 사람이 나를 버릴 것이라는 두려움. 어쩌면 이 두려움은 당신의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혼자가 될 것이라는 공포 때문에 당신은 침묵하고 순응하며 고통의 순환 속에 머무릅니다. 상대방에 의한 고립도 문제입니다. 그들은 사랑폭탄을 퍼붓는 시기에 당신을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교묘하게 떼어놓습니다. 당신에게는 아무런 지지 기반이 남아있지 않게 되고 혼자라는 생각에 갇혀 과감한 결정을 내릴 용기를 잃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스라이팅입니다. 가스라이팅은 상대방이 당신의 현실 감각을 무너뜨리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어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믿게 만드는 심리적 조작입니다. 내가 그렇게 행동했잖아. 내 기억이 잘못된 거야. 와 같은 말을 반복하며 당신의 자신감을 파괴하고
결국 당신 스스로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믿게 만듭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져 트라우마